오늘은 최근 LA와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서 강화되고 있는 경찰의 운전 중 핸드폰 사용 단속 실태를 직접 목격한 현장 상황을 바탕으로 상세한 분석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오후 3시경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 윌시어 블러바드와 7번가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신호 대기 중인 차량 약 20대가 일렬로 정차해 있는 상황에서 경찰 오토바이 2대가 등장하여 체계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점은 경찰관들의 단속 방식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속도 위반이나 신호 위반 단속과는 완전히 다른 패턴을 보였습니다. 경찰관들은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 사이를 천천히 이동하면서 각 차량의 운전자 행동을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특히 운전석에서 스마트폰을 조작하는 운전자들을 집중적으로 확인하는 모습이 뚜렷하게 관찰되었습니다. 첫 번째 적발 사례는 토요타 캠리를 운전하던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신호 대기 중 스마트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고 있던 모습이 경찰관에게 포착되었고 즉시 티켓이 발부되었습니다. 운전자는 정지 상태라는 점을 강조하며 항의했지만 경찰관은 단호한 태도로 위반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더욱 구체적이었습니다. 닛산 알티마를 운전하던 20대 여성은 내비게이션 앱을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목적지를 변경하고 경로를 재설정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발견되었고 역시 티켓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는 안전을 위한 내비게이션 사용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관찰한 단속 패턴을 분석해보면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경찰관들은 차량의 움직임 여부와 관계없이 핸드폰 조작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둘째, 단순한 통화뿐만 아니라 문자 확인 앱 사용, 내비게이션 조작 등 모든 형태의 스마트폰 사용을 단속 대상으로 간주합니다. 셋째, 운전자의 변명이나 상황 설명보다는 객관적인 행위 사실에 근거하여 티켓을 발부합니다. 이러한 강화된 단속의 법적 근거는 캘리포니아 차량법 제2만 3123조입니다. 해당 조항은 운전 중 핸드폰 사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운전 중이라는 개념에는 신호 대기나 정체 상황도 포함됩니다. 법률적 해석에 따르면 엔진이 켜져 있고 도로 위에 위치한 상태라면 정지해 있어도 운전 중으로 간주됩니다. 현재 LA와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핸드폰 사용 위반 벌금은 첫 번째 위반 시 $162, 두 번째부터는 $285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법원 수수료와 각종 부대 비용이 추가되어 첫 번째 위반도 $300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보험료 할증과 운전기록 점수 누적으로 인한 장기적 영향입니다. LA 경찰청과 오렌지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에서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핸드폰 관련 교통 위반 단속 건수가 작년 대비 약 40% 증가했습니다. 특히 신호교차로와 학교 주변, 상업지구에서의 단속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산만한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증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교통안전 전문가들은 핸드폰 사용으로 인한 주의력 분산이 음주운전과 유사한 수준의 위험성을 갖는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도로교통안전청 자료에 따르면 산만한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전체 교통사고의 약 25%를 차지하며 이 중 상당 부분이 핸드폰 사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최근 단속 방식의 변화도 주목할 만합니다. 과거에는 주로 움직이는 차량을 대상으로 한 단속이 일반적이었다면 현재는 신호 대기나 정체 상황에서의 정밀 관찰을 통한 단속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운전자들이 정지 상태에서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방심하는 경향을 노리는 전략적 접근으로 해석됩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한 일부 운전자들의 편법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핸드폰을 무릎 위나 시트 옆에 숨기고 사용하는 행위, 스마트워치를 이용한 우회 조작 등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경찰관들의 관찰 능력과 단속 기법이 점점 정교해지면서 이러한 편법들도 쉽게 적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통법 전문 변호사들은 핸드폰 관련 위반에 대한 이의 제기가 매우 어렵다고 조언합니다.
경찰관의 직접 목격과 증언이 강력한 증거로 인정되며 운전자의 반박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후 대응보다는 사전 예방이 훨씬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입니다. 앞서 살펴본 단속 실태를 바탕으로 실제 운전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대응 방법들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원칙은 운전석에 앉는 순간부터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절대로 핸드폰을 손으로 조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많은 운전자들이 지키지 못하는 원칙입니다. 습관적으로 신호 대기 시간을 활용해 메시지를 확인하거나 통화를 시도하는 행동을 완전히 차단해야 합니다. 내비게이션 설정은 반드시 출발 전에 완료해야 합니다. 구글 맵스나 웨이즈 같은 앱을 사용할 때는 시동을 걸기 전에 목적지를 입력하고 경로를 확인한 후 운전을 시작하는 것이 안전하고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운전 중 경로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안전한 장소에 완전히 정차한 후 조작해야 합니다. 여기서 안전한 장소란 도로변, 주차 공간이나 주차장 같은 교통 흐름에서 완전히 벗어난 곳을 의미합니다. 핸즈프리 시스템의 적극적인 활용도 중요한 대안입니다. 블루투스 연결을 통한 음성 통화는 법적으로 허용되며 최신 차량들에 탑재된 음성 인식 기능을 활용하면 핸드폰을 직접 조작하지 않고도 필요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통화 내용에 지나치게 집중하여 운전에 소홀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단속 차량을 발견했을 때의 올바른 대응법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경찰 오토바이나 순찰차를 발견했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행동을 바꾸거나 불필요한 동작을 하는 것은 오히려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와 동일한 자연스러운 운전을 유지하면서 핸드폰은 절대 만지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미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던 상황이라면 즉시 중단하되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실제 단속을 받게 되었을 때의 대응 방법도 중요합니다. 경찰관이 접근하면 창문을 내리고 정중한 태도로 대화에 응해야 합니다. 변명이나 항의보다는 상황을 인정하고 협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경찰관과의 불필요한 마찰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며 추가적인 위반 사항을 지적받을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다양한 실제 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상황별 대응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급한 업무 연락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절대로 운전 중에 전화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대신 안전한 장소에 정차한 후 연락을 취하거나 목적지에 도착한 후 회신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업무의 긴급성을 이유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길을 잃었을 때의 상황입니다. 내비게이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잘못된 경로를 안내할 때 운전자들은 당황하여 핸드폰을 직접 조작하려는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운전 중 조작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대신 다음 안전한 정차 지점까지 기존 경로를 따라 이동한 후 경로를 재설정하는 것이 안전하고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가족이나 친구로부터 응급 연락이 왔을 때입니다. 진동이나 벨소리로 급한 연락임을 알 수 있지만 아무리 응급한 상황이라도 운전 중 핸드폰 사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핸즈프리 기능이 설정되어 있다면 음성으로 통화를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안전한 곳에 정차한 후 확인해야 합니다. 교통 상황별 주의사항도 숙지해 두어야 합니다. 교차로에서의 신호 대기 시간은 단속이 가장 집중되는 구간입니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어 정차한 상태라도 핸드폰 사용은 위반 행위입니다. 마찬가지로 정체 구간에서 차량이 천천히 이동하거나 완전히 멈춰있는 상황에서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학교 구역과 공사 구간에서는 더욱 엄격한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구역에서는 평소보다 더 많은 경찰관들이 배치되어 있으며 핸드폰 사용뿐만 아니라 속도 위반, 안전벨트 미착용 등 다양한 위반 행위를 동시에 점검합니다. 따라서 이런 구간을 지날 때는 특별히 주의 깊게 운전해야 합니다. 최신 기술을 활용한 예방법도 효과적입니다. 운전 모드나 방해 금지 모드를 활용하면 운전 중 불필요한 알림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의 운전 중 방해 금지 기능이나 안드로이드의 운전 모드를 설정해두면 자동으로 메시지와 통화를 제한하고 응급 상황에서만 연락이 가능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동승자가 있을 때는 핸드폰 관련 업무를 위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내비게이션 조작, 메시지 확인, 음악 선택 등의 업무를 동승자가 대신 처리하도록 하면 운전자는 운전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안전성 향상과 법규 준수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정기적인 운전 습관 점검도 필요합니다. 자신이 언제 핸드폰을 사용하게 되는지 패턴을 파악하고 그런 상황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호 대기 시간에 지루함을 느껴 핸드폰을 만지게 된다면 라디오를 듣거나 차 안의 다른 기능들을 활용하여 주의를 분산시키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정보들을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 안전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이며 모든 운전자가 올바른 습관을 가져야 도로가 더 안전해집니다. 특히 새로운 운전자들이나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에게 LA와 오렌지 카운티의 엄격한 단속 현실을 알려주어 불필요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공해드린 정보들이 안전한 운전과 불필요한 법적 분쟁 방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통법규 준수는 단순히 벌금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도로 사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의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